98쪽에 공유물 분할 이야기. 공유는 토지를 공유했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분대로 분할하자. 이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행사하면 반드시 분할돼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됐어요. 자, 지분을 10분의 1씩 10명이 임야 5만 평 공유하고 있어. 9명은 분할을 원치 않아. 근데 한 명이 분할을 원하는 거야. 분할하자, 지분대로. 나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 전원은 반드시 분할에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 의무가 있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 질문. 이 형성권이야. 자, 상속재산인데 상속재산 공유예요. 지금 형제가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6남매야. 남의 5명은 분할 원치 않아. 뭐 땅이라고 그 선산 그 한 1000평 정도 산소 쓴 거 부모님 산소 쓴 거밖에 없는데 형제자 한 명이 법원에 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제기하면 다른 상속인데 반드시 분할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 분할 협력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 명도 분할을 원하면 상속재산 분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형성권에 대한 얘기는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반드시 분할에 응할,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분할에 응해 줘야 한다. 그런데 공유는 이 분할을, 공유자들은 분할을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자유롭게. 분할 청구하면 분할 돼야 돼, 반드시요. 그런데 언제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언제 분할 돼야 되는데 다만 분할이 금지되는 예외가 있어요. 공유지만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 청구 안 되는 예외가 뭐가 있느냐? 첫째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이 규정에 따라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에서 공유지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복도에다 엘리베이터, 아파트의 대지권 같은 것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지만 야, 아파트 대지권 분할하자. 우리 600세대니까 600표지 분할하자. 분할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도에다 엘리베이터 노인정에도 내 지분 나가 있다. 내 지분대로 분할해줘. 뭐 엘리베이터 쪼개지. 반씩 쪼개 쓰죠. 이렇게요. 이건 안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집합 공용 부분 대지권은 분할이 금지되는 거. 법률 규정에 또 하나는 상린관계. 상린관계에서 경계표. 이웃끼리 쌓여 있는 담벼락, 논둑, 밭둑은 인지소유자 공유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다. 경계표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논둑 쪼개 절반으로, 담장 쪼개 절반으로. 이거는 공유지만 분할이 금지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임의적 사항이에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야, 이 공유하는 이 토지 중간에 뭐 지분대로 나누자 이러면 죽도 왔다 안 되니까 우리 절대로 분할하지 않기로 하자. 공유물 분할 특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단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5년 넘는 기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2022년에 돈 1억씩 같이 내서 3억 땅 사면서 공유를 등기하면서 공유물 분할금 특약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제를 초과하면 안 돼? 2027년 초과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초과해서 2020년 땅 사면서 분할금 특약을 2032년까지 10년을 해버렸어. 10년을. 초과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채장 몇 년 초과하지 말아라, 몇 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 채장 기간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 그걸 초과하는 기간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아니라 그 기간으로 단축하는 거야. 2032년에 돼 있더라도 2027년으로 단축하는 거야. 항상 여기뿐 아니라 민법은 몇 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을 초과해버리면 무효가 아니라 그 기간으로 단축한다. 5년 초과하는 건 안 돼요. 그럼 5년 내에는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5년이 되었어. 그럼 2027년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3년만 연장하자. 다시 한번 5년간 갱신하자. 그 5년 돼 있는 거 변경하자. 3년으로 변경하자. 한번 정하면 연장, 변경, 갱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태도야. 뭘 물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답 안 하면 돼. 안 하면 안 틀리는 거니까. 가능해요. 몇 번이고 연장, 변경 가능한 거지. 연장, 변경 갱신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할금지 특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죠. 몇 번이고 연장,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다면 등기 났어요. 등기부에 2027년 분할금지 특약 기재했다면 제3자들한테도 이것을 대항 주장할 수 있어. 다만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계약서만 있었지 이걸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어. 등기부에 몇 년까지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등이 났다면 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기간에는 분할할 수 없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분할금지 특약이 유언으로 분할금지를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것들이 죽기도 전에 맨날 쌈박질이야. 아버지 죽으면 뭐 형 뭐 미리 집을 가졌기 때문에 땅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머리맡에 맨날 쌈질이야. 유언장 써버렸어. 나 죽으면 절대 내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분할금지 써버렸어. 상속재산은 분할을 금지한다. 아주 유언장 써서 공증받아놨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속재산은 분할을 금지한다. 이것 때문에 쌈 나는 것 같아. 소송할 것 같아. 애들이 유언으로 분할 금지시켰어. 그렇지만 이것도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 유증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써버리면 5년 지나면 분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 경우는 공유지만 분할이 안 되는 경우예요. 세 가지. 자, 나머지는 되는데 공유 분할은 언제 청구할 수 있어? 공유자들 한 명이라도 분할을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돼야 되고 분할에 응해 줘야 되는데 공유 분할 대원칙이 어떻게 분할하는 원칙이냐? 원칙은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을 대원칙으로 하는 거야. 협의로 분할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공유자 전원에 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하면 협의 분할을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의 분할할 때는 꼭 지분대로 하는 거예요? 협의대로 하는 거예요? 협의대로 하는 거야. 자, 우리가 5남매인데 원래 법으로 따지면 다 5분의 1씩이야. 근데 저 장남이 부모님 모셨고 이 다음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시골에서 농사죠. 다 뺏어가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 재산 중에서 절반은 장남복으로 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4남매가 4분의 1씩 나누자. 그래 협의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저 나머지 우리 4남매는 다 상속 포기하자. 포기해서 다 돈 찍어주자. 인감증명 다 찍어주자. 그래서 장남 앞으로 단독 명의로 해주기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협의된 대로 가는 거지. 협의 분할할 때는 지분을 논할 필요 없어. 근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 그럼 너 장례 치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자꾸 장례 얘기하고 상속 얘기하냐? 공유 분할은 99%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이야. 대한민국에 3대 소송이 있어. 이 세 가지 소송이 없으면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바꿀 세 가지 소송이 뭐예요? 큰 소송이. 이혼 소송. 요즘은요. 이혼 소송하면 그냥 요즘 이혼 그냥 안 해. 재산 분할, 위자료. 생각보다 이혼 소송하면 변호사들이 수임료 많이 받아요. 착수금을 많이 받아. 뭐 착수금 우리가 뭐 이거 이기면 얼마 주기로 하고 뭐 일단 착수금으로 뭐 $200, $300. 이혼 소송 그렇잖아요. 1,000만 원 달라 일단. 이혼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요. 이혼 소송 돈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왜요? 이혼 소송 위험 부담이 커. 변호사가. 내가 맡은 사람이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 변호사들이 제일 짐작이 안 돼. 야, 이 소송을 하면 100% 이기겠다. 응? 이게 이제 감이 잡히는데 이혼 소송만은 감이 안 잡혀요. 어느 여자분이 와서 자 이게 이래 돼서 이 남자놈이 죽일 놈이 아주 그 여자 말 들어보면 천하의 죽일 놈이야. 당연히 재판에서 이혼할 수 있고 유책배우지. 그게 잘못이니까 의자를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할 수 있다. 응? 근데 뻥쳤어. 그 순간 남자가 딴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이혼 소송 맡겨. 아 그런 여자를 의자를 왜 주냐. 그런 여자를 재산 왜 분할해 줘. 맨날 나이트 클럽 돈 다 썼네 10년간. 서로 자신만만해.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그 사람 말 다 맞아요. 여자 측 변호사 지금 이 여자분이 다 정당해. 남자 측 변호사는 남자가 정당해 다. 이게 이혼소송 특징이야. 재판장 갔다 오면
에이, 둘 다 같이 에이 그러고 와. 둘 다 알고 있어. 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혼 소송만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 맡아도 자기가 맡은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50%야. 정말이에요. 돈 많이 받아요. 요즘 뭐 교통사고. 교통사고 나면 사람 몸값 비싸요. 요즘 뭐 교통사고 사망이 나거나 뭐 장애 진단 받고 그러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통소송. 또 하나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이 세 개 소송이 제일 많아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소송이 없다면 대부분 변호사들 밥 굶어 주고요. 예전에는 상속재산 이 분할 청구 소송, 공유판정 소송이 많지 않았어요. 서로 불만이 있어도 그냥 입으로만 속으로만 응? 더러운 놈이야. 지가 아들이라고 지가 많이 갖고 왜 나 딸이다 조금 줘. 법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법정에 소송 제기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디 장례식장 갔는데 유난히 형제들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장례만 치러. 그 집 한 달 뒤에 법정에서 만날 거야. 그지? 쌈박지가 난리 났어. 재판장에 저기 장례식 갔는데 뭐 자식 중에 누가 술 먹고 뭐 재산을 뭐 나름 줬느냐 안 줬느냐 난리 난장판이 아니야. 아주 다른 사람들 아유 싸가지 없는 애들. 걔들 재판에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들은 법정까지는 안 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말이 필요 없어. 밥만 먹어. 네.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이 벌어질 때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 억울하다. 응?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내 돈 안 주냐.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끝내. 말을 안 해, 도대체가. 내가 5천 안 갚았거든? 말을 안 해. 걔 무서운 애야. 바로 법원 가서 압류, 가압류 신청해서 들어올 거야, 걔. 그래서 항상 짖는 개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안 짖는 개가 무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쟁이 벌어질 때 상대방이 유난히 말을 안 하고 유하게 나오더라. 걔는 이미 머릿속으로 법적 지치하기로 다 결정한 거야.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내 돈 갚아라, 인간아. 내 돈 떼어보고 잘 되는 놈이 없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소송까지 안 해요. 참 희한해요. 보죠. 협의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협의의 원칙인데 협의가 실패했어.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면 서울 가서 뭘 보내줘야 돼? 인감증명 같은 거 보내줘야지. 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인감증명 절대 안 보내. 실패하면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들하고 재판 분할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죠.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볼게요. 공유물 분할은 먼저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에 협의가 실패했을 때 한해서만 이 재판상 분할을 받아준다. 이거 먼저 해야지만 반드시 이거 받아준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할 때 몇 월 며칠 상속인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가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써줘야 돼, 소장에. 아무 말도 안 치는데, 아까 근데 그러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서 소송 못 내요. 일단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협의가 실패할 때 한해서만 재판상 분할 받아주겠다. 이렇게요. 청구소송 받아주는데, 재판상 분할 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에요. 필요적 공동소송이 뭐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재판에 참여시켜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한 명 빠지면 자 상속인은 누가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있는 거야? 배우자, 어머니 살아계시면 어머니도 상속이냐? 그럼 피고의 어머니도 잡아야 돼. 근데 엄마 안 잡아버렸어. 다른 형제만 잡아버렸어. 한 명이 빠져버렸어. 원고 피고에 빠져버리면 판결 나더라도 판결이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또는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자 전원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전원 참여 이런 분할 되더라도 무효이다. 판결도 무효가 돼버려요. 반드시 전원을 참여시켜야 돼요. 필요적 공유를 불러요. 또 공유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그래요. 형성 판결. 자, 판사 입에서 드려. 우리 소재된 부동산은 공유 지분대로 또는 상속 지분대로 이렇게 분할한다. 이 말 떨어지면요. 분할된 거야. 이제. 분할 등기하잖아도. 다 언제 분할 등기하면 돼? 처분할 때만. 그래서 항상 이 공유 분할 판결은 판결은 끝이 한 달에 끝나요. 오일 소재되는 부동산은 이렇게 분할하라가 아니야. 분할한다. 그럼 분할된 거야. 등기하잖아.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판에 들어가는데 판결 나오지 않고
조정으로 끝난 거예요. 조정. 판사 불렀어요. 아니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남보기도 그렇고, 응?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무덤에서 우시겠다. 그러니까 좋게 양보해서 조정으로 끝내자. 판결로 가지 말고. 조정 응하겠대. 조정이란 말 뜻이 뭐예요? 조정이 있고 화해가 있고 일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조정이 제일 많은데, 이미 조정이란 말 속에는 상호 양보란 말이 들어간 거야. 한쪽만 양보하래. 조정 들어가는데 지 할 말만 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아니에요. 상호 양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판사들이. 그래서 판사가 당신도 이렇게 양보하고 너도 이렇게 양보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자. 상호 양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정조소에 도장을 찍어버렸어. 이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야. 조정은 반드시 가서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정도 갖고 가서 그 조정된 대로 분할 등기 내야 되는 거지. 등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협의분할 냈어. 협의분할도 뭐 해야? 이렇게 협의를 해줬어. 이렇게 분할하자. 오케이. 다 통치. 협의분. 반드시 등기하여야. 협의는 법률행위잖아.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분할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되는 거야. 협의 분할은 뭐 하여야? 분할 등기하여야.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조정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세 가지. 이렇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판사들이 이제 분할에 들어가면 분할 방법론이야.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냐. 일단은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 이 현물 분할을 하는 걸 대원칙 삼아요. 토지가 있다면 토지 500평을 나누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렇게 1000평을 3분씩 나누는 걸 원칙으로 해요.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택역 앞에서 상업용지인데 100평짜리야. 땅값 비싸지. 평당 뭐 2천씩 간데 100평을 30평씩 나누면 뭐해? 땅이 쓸모 없어지잖아. 응? 분할하면 가격이 이제 하락되거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하지 않고 매각해서 대금 분할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대금 분할이란 말이 뭐예요? 대금 분할이에요. 경매한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경락대금을 나눠주는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청구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경매가 나와요. 대금을 보내주니까. 그럼 경매 나오면 막 유찰돼. 이런 거 경락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경락 받으면 다른 공유자가 바로 지급매 청구예요. 판사님, 저 사람이 쓴 가격보다 내가 조금 더 낼 테니까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공유자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경매 나오는 공유물 경매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3번, 4번 유찰된 걸 딱 썼어. 1억에.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공유자들 이 공유 지분 매 청구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면 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락받은 것보다 10원이라도 더 내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괜히 허심 쓰는 거야, 그거. 해봤자. 거의 99% 그리 끝나요. 대금을 분할해요, 경락감에서.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분할이 있냐면 이 과정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B번. 이 과정에서 가격 배상 분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명할 수도 있어요. 가격 배상 분할이 뭐냐면 분할을 청구한 지분을 다른 사람이 지분을 인수해버리는 거야. 판사님, 얘가 지분 4분의 1인데 분할 청구 들어가는데 제가 4분의 1 인수하겠습니다. 가격 결정해 주세요. 그 분할을 청구한 사람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상당하게 인수해서 분할 끝내는 거야. 그 사람의 지분이 이제 4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가 되는 거지. 가격 배상 분할. 분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분할. 이 정도만 봐주면 돼. 그런데 뭐 시험 문제는 이 정도만 되지만 실제는 이 공유 분할이 굉장히 이게 실제 현상이 벌어지면 아주 재미있어요. 현물 분할해 준 게 원칙인데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대로 땅을 나눠주는 거 원칙 삼아요. 그 현물 분할하려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 판사가 현장을 나와봐야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쪼개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로가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 쪽이 비싸지. 집을 3분씩 하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는 어떻게 해? 이거 가진 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와봐야 되고 판사가 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좀 잘 분할해 줄까? 서로 손 안 보게. 대한민국 판사들 현장 출장 나오는 판사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냥. 싸움이 끝까지 벌어지면. 이해되죠? 판사 출장을 나와야지. 현장에 나와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땅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쪼개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쪼개는 게 서로 합리적이겠네. 출장 나오는 판사 한 명도 없어. 그냥 김주사 누구예요? 판사민들 김주사 있어. 김주사. 저 강제집행법원에 경매 신청해. 이렇게 끝난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다 손해봐 잘못하면. 경매 들어가면 경매대가 없으면 유찰 몇 번 돼버리면 손해잖아. 그래서 공열 분할은 어떻게 튈지는 몰라. 판사 재량이 굉장히 커요. 판사 재량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분할 방법에서는 재미난 얘기 많은데 그런 거는 뭐 시험에 관계 없으니까 안 해드릴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이건 뭐 등기하야. 등기하잖아도 협의분할 등기하야. 세 번째는 공열 분할은 대원칙이 소고표가 없어요. 분할된 날로부터 분할되는 거지. 99년에 공유하던 거 2022년에 분할되면 2022년부터 단독 소유되는 거지. 99년 돌아가 단독 소유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 분할 원칙은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다. 분할된 날로 분할의 효과는 분할된 날로부터 판결일로부터 분할되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상속재산은 뭘 한다? 공유를 하지만 상속재 분할만은 소고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은. 언제로 돌아가서 분할돼야 돼? 이게 2만 5천 평인데 옛날에는 땅값도 아니었어. 그냥 평당 몇만 원도 안 나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뭐 고속도로 뚫려버리고 뭐 산업단지 들어서고 뭐 골프장 들어서더니 평당 몇만 원밖에 안 되는 2만 5천 평이 막 몇십만 원짜리 땅이 돼버린 거야. 이게 쌈났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만 있는 땅이야. 상속 뭐 하잖아? 등기.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냐? 99년에 돌아가셨어. 99년에. 근데 지금 2022년에 지금 20 몇 년 만에 쌈난 거야. 땅값이 오르니까. 형제주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제기했어. 그럼 몇 년으로 돌아가서 분할돼야 돼? 2022년이 아니라 99년으로 돌아가서 분할돼야 되는 거야.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서.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상속의 분할만은 소고표가 있어. 사망한 날짜로 돌아가야 돼. 1999년 이때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상속 지분이 달라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부터 불거진 거냐? 할아버지 재산이야. 할아버지 일제강점기인 해방되기 전 1944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아요? 44년에 돌아가신 거. 재적등본 떼어보면 몇 년대 사망정도에 다 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뒀어. 우리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밑에 우리 집은 또 형제. 작은 집에 형제. 얘 사촌이죠. 4명 남은 거야. 이게 이제 충남 연기에 있는 선산인데 행정 신도 들어간 다음에 수용되면서 수용 보상금이 10억이 떨어졌어. 10억이. 원통원체한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전요? 어떻게 나눠야 돼? 했더니 우리가 큰 집이야. 큰 집에 내 마지가 이제 장손이라 부르는 거죠. 내가 제사도 모시고 내가 장손이니까 그 10억 중에서 5억은 내가 갖고 나머지 5억 갖고 니네 3명이 나누라는 거야. 뭐래요? 법에 집이 다 똑같은 거지. 다 2억 5천씩 나누는 거지. 뭐 맞이라고 장손이라고 5억 갖는 게 어디 있어? 법대로. 인정 못한대. 쌈났어?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야. 그 작은 집에 누가 소송을 내버렸어. 선생님 나눠주세요. 분할청구 소송. 그러면 몇 년도로 들어가야 돼?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소고표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재산이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짜 1944년으로 돌아가야 돼. 44년도 민법을 적용해야 돼. 이때는 민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조선 민사령. 그럼 우리 대한민국 대법전이 대법전. 법전 이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44년도 상속법 있어요? 있어요. 개정될 때마다 안 없어요. 그거는 몇 년도 개정, 과거가 다 있어요. 44년도 조선 민사를 떼어봤더니 그때는 장남, 차남이 또 다르네. 장남이 1.5고 차남은 또 1이야. 또 장남이 호주 상속받으면서 0.5가 가산돼서 장남이 2고 차남이 1이야. 그러니까 이미 작은 집 큰 집 가서 2대1로 갈리는 거야. 거기서.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쪽이 이제 우리 큰 집이야. 2대1로 갈렸어. 10억 중에서 2모 얼마예요? 6억 6천 칩시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또 형제가 있잖아. 또 쌈났네 인간들이. 쌈났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 아버지. 일단 아버지한테 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 총리. 아버지 1972년에 돌아가셨어요. 1972년도 민법의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따져야 돼. 그래서 상속 지분 6번 개정됐는데 6번 개정되면서 남녀 평등 정치를 실현해서 지금 똑같아요. 근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44년도 조선 민사랑 같은 데 보면 만약에 할아버지 재산대로 쌈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는데 선산이라 등기는 안 냈어 그냥. 응? 여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 숙부가 있고 고모가 있어. 30억 나와 30억. 땅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44년 민법에 따르면 아버지 장남이야. 그럼 아까 내가 그랬죠? 장남 호주 상속받아 1이야. 작은 아버지 1이야. 근데 고모가 총리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고모가 결혼하셨느냐? 결혼 안 했느냐 총리해. 그럼 뭐 보면 알아요? 속된 말로. 호적 보면 알아요. 혼이 되면 혼인신고 빠져나가잖아 이거요. 법정부가 되잖아. 결혼하셨네? 돌아가시 전에 결혼하신 거야. 돌아가시 전에. 그 호적 보면 알아. 그럼 여기는 0.25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8배 차이 나는 거야. 이미. 그래서 상속재산만은 뭐가 있다? 분할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날짜 민법을 적용해서 상속 지분을 결정하는 거지. 현재 민법으로 1대 1대 1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누가 상담받았어. 아, 이 땅이 사실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나? 한번 재택동문 떼갖고 와봐. 응?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거기부터. 우리 목이 어디가 거기부터 따져야 돼. 그럼 다 민법 보면 다 나와 있어. 지분. 그거 다시 또 따져야 돼. 우리 아버지 77년 돌아가셨는데 77년도 민법은 어떻게 돼 있지? 남녀가 평등한가? 시집간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있어 여기. 그리고 따져서 뭘 결정해야지? 다 1대 1대 1이야.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알아야 돼. 그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만은 소급표했다. 그 의미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결과 미치고 오시면 돼요. 자, 299쪽에 3번 보세요. 분할의 효과. 299쪽 맨 밑에 있어요. 2번에 자, 밑줄. 공유물 분할에는 소급표가 없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소급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밑줄. 공유 분할됐어. 분할돼 단독 소유돼. 현물 분할하는 거야. 단독 소유됐을 때 반드시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진다. 담보 책임 져라. 공유 분할됐을 때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공유자도 지분 비율로 무조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해. 아니 공유보다 담보 책임 문제가 왜 나오냐 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 법학적으로 분할 어떻게 보는 건가 보세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5만 평짜리 임야야. 지분이 3분의 1씩이에요. 갑, 1평. 분할하자. 그래서 판사가 15,000평씩 분할해줬어. 그냥. 16,000평, 17,000평씩. 그래서 이렇게 뚝뚝 잘라 분할해줬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임야야. 이쪽은 길쪽이야. 그래서 이쪽 갑이 갖고, 단독소 된 거죠, 전. 을이 갖고, 병이 갖고. 그래서 다 이게 경계 측량해서 다 등기 내버렸어. 근데 단독 바뀐 거야. 근데 병이 취득한 토지는 여기만은 도시계획에 걸려갖고요. 이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뭐 보존 녹지 이런 거 걸려서 전혀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도시가 안 걸린 토지야. 그러면 얘는 더 하자 있는 부분을 갖게 돼 있잖아요. 얘들이 무조건 얘한테 뭐 줘주라는 거야? 담보 책임 져주라는 거야. 뭐할 책임져? 담보 책임 져주라는 거야. 같이.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분할이 이론적으로 볼 때, 민법적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지분권의 이 교환 계약이에요. 자, 공유한 토지가 원래는 전체가 서로 3분의 1의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원래 갑의 권리가 3분의 1이 있었던 거고 을의 권리, 얘 을이라 그럴게요. 지분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얘 지분 여기들 다 3분의 1씩 있는 거죠. 서로들 다 이렇게 있는 거지 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밀어놔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다. 전체가 3분의 1 권리가 서로 있잖아. 근데 얘가 얘네 파란 거 넘겨주고 여기 해당되는 거 노란 거 가져오고 하얀 거 넘겨주고 여기 파란 거 가져오고 서로 맞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파란 거로만 다 정립시키고 서로 바꾼 거야. 여기는 노란 거로만 다 정립시키고 하나 넘겨주고 받아오고 넘겨서 받아오고 여기는 하얀 거로만 서로 맞교환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 거, 여기는 얘 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넘겨준 파란 거에 문제가 없잖아. 네가 넘겨 하얀 건 문제가 있잖아 지금. 그럼 이 공평을 위해서 법정에 뭐할 책임, 담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이게 교환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한 목적, 내가 넘겨준 지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다 넘겨준 지분에는 문제가 있었잖아 지금. 무조건 담보책임 져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거야. 그래서 공유 분할되어서 각자 단독 소유되는 것이 지분권의 교환 계약이구나. 그래서 그 지분에 내가 넘겨준 지분에 문제가 있어버리면 무조건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서 공유 분할이 담보 책임 문제 나온다는 거. 하나 넘기시면 4번 얘기죠. 괜히 잘 물어 밑줄. 지분에 요거 별표 하나 쳐놔야죠. 잘 나온 지문이죠. 자, 별표 치세요. 지분에 담보물과 설정된 후 현물 분할된 경우. 자, 땅이 1000평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자, 도로가에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1000평짜리 토지가 있었어. 응? 시가 한 10억쯤 나갔는데, 남들이. 근데 지분이, 갑을, 병이 지금 3분의 1씩 갖고 있어. 10억쯤 나간 땅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지분이. 뭐 3억 3천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갑이라는 애가 야, A야, 너 나한테 1억만 빌려줘. 이자 많이 줄게. 1억 빌려주고 내 지분에 저당 잡아.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어요. 그러다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하나? 내 지분 3분의 1을 경매해서 그 경매돈 1억 받아면 되는 거야. 그 공유 지분에 저당 잡았어, A가. 근데 얘들이 분할한대, 이거를. 분할하더니 이쪽은 도로가에 있는 땅은 병이, 이쪽도 조그만 도로가 있어. 이쪽 도로는 을이, 안에 맹지는 갑이 갖기로 했대. 그럼 이거 경매하면 1억이 안 나와요, 이게. 응? 내가 지분 3분의 1을 저당 잡았다는 것은 토지 3분의 1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 가치 중에서 3분의 1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할돼 버리면 얘가 저당 잡은 이 저당권은 얘가 취득한 토지 여기에만 저당권이 여기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 1억도 안 나온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 전체 가치 3분의 1 잡은 거잖아. 3분의 1조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분할돼 버리면요. 얘 지분, 이 저당은요, 분할한 토지 전부에 미치는 거야. 얘 토지 집중,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 가진 땅에도 3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여기도 3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여기 3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 왜 저당이 다 살아있는 거야. 그래야지 1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 공유자는 1인이 자기 공유 지분의 도움을 저당 합해서 그 저당 합힌 공유 지분 토지가 분할되어서 단독소로 각자 대표했을 때는 돈 빌려 쓴 사람이 취득한 토지에만 저당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토지 전부에 저당 효력은 전부의 지분 비율로 미친다. 어떻게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집중된다. 전부에.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읽어보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미줄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요. 종전 지분 비율대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마지막에 공유물 전부 위에 저당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 근저 설정된 갑 앞으로와 분할된 토지에만 저당이 집중되는 거 아니다. 여기에만 저당이 집중되는 거 아니다. 전부의 저당은 다 살아있는 것이다. 응? 이해되죠? 가장 잘 나온 질문이에요. 오케이, 끝났어. 그 다음에 거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이나 말 나오죠? 옆에다 심화라 써놓으세요. 이 다음에 명의신탁 얘기까지 배우고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제가 6월쯤 가면 내가 설명드려요.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지금 해봤자 몰라.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 정도 봐주시면 돼. 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자, 넘기시면 용의물권. 기초강의에서 좀 봤지만 우리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 중에서 용의물권은 3문제가 나와. 거의 뭐 고정돼서 거의. 3문제 나오는데 사이도 참 좋아. 별일이 없다면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이 나와요. 사이좋게. 그런데 공부량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 우리 중간민법 특징이 뭐냐? 공부량이 많고 페이지가 많다고 더 많이 내고 간단하다고 안 내고가 아니야. 똑같이 내버려 똑같이 이렇게요. 내는데 그런데 용의물권의 기출문제 특징이 뭐냐? 물권법 14문제 중에서 용의물권 문제가 제일 쉬워요. 제일 평면적이에요. 용의물권은 뭐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것만 뭐하면? 포기하면. 만사가 편해.
근데 저걸 한번 알아보고 있다 끝까지 하면 시험 보러 간다까지 맨날 저거 봐도 해도 끝이 없이 많은 판례가 나오고 해도 어려운데 막상 나와도 또 틀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응? 그래서 법정상 문제만 마음속 젖혀놓으면 나머지 다 평면적이야. 간략간략한 문제들이야. 근데 문제는 법정상 간접법정상권이 해마다 꼭 나오는 부분이냐. 이게 지금 달라요. 한 1회 때부터 굳이 말하자면 한 25회? 이 정도까지는 이 법적인 문제는 거의 뭐 고정선임이야. 근데 최근은 그렇지 않아. 이 양이 많고 우리 교과서도 지금 좀 이따 보면 관세법정대가 10페이지야. 깨알 만한 것이 10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요즘은 해마다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이 법정이상권 여기도 나눠지는 거 360 법정이상권 관세법정 이거 2년마다 한 번 나와. 2년마다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게 나와. 그러면 관세법정연과 한 파트 놓고 보면 이제는 3, 4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된 거야. 너무 죽기 살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야. 물론 제가 정리해드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개념 잡아드리는데 여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민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어려워하는 게 법정상권이야. 너무 많은 판례가 너무 많은 사례가 쏟아지기 때문에 요거만 요 법정 문제 요거는 제가 심화해서 1시간 딱 1시간 잡아서 50분 잡아서 양자 비교해가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패스하세요. 먼저 지상거부 보세요. 이건 패스하면 뭐 나머지는 다 평면적이야. 나머지는 먼저 지상권 얘기 봐볼게요. 자, 교재 312쪽이에요. 지상권. 용의물 중에 지상권인데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 지상권은 한번 법정 읽어봅시다. 279조부터 시작되는데 봅시다. 313페이지 279조 지상권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남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지상권 개념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279조부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 위에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작물 설치해서 뭐 하기 위해서? 소유키 위해서. 소유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남의 땅 빌려서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작 설치 소유하려면 단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지. 1년 갖고 있다고 건물 짓고 1년 갖고 있다고 남의 땅에 나무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은 최단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짝에 잡아도 다음의 기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돼. 그런데 이 지상권이라는 법조문은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법조문이야. 12개 법조문이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의 규정인데 이 지상권이라는 법조문은 모두 12개 법조문이에요.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좋아요. 강행 규정은 강행적인데 편면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예요? 편면적의 반대말은 쌍면적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적이다. 한쪽 사람한테는 강행적이야. 따라서 편면적 강행적은 약자, 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들이야. 그러면 땅을 빌려주는 사람, 땅 주인을 뭐라 불러요? 지상권 설정자. 남의 땅 빌려 쓰는 사람을요? 지상권자. 그럼 법조문은 설정자, 땅 주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문이에요? 지상권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문이에요? 지상권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다 무효야. 근데 이 법을 어겼지만 지상권자한테 유리한 특약은 법을 어겼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그건 유효한 거야. 법을 어겼다 다 무효되는 게 아니야. 30년 설정해 주면서 30년간 절대 질을 올리지 않기로 한다. 지상권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 그럼 못 올려요, 올려요? 못 올려. 그건 유효해요. 어떤 경우는 한번 지료 정했는데 IMF가 터져도 절대 지료는 깎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 유효해, 무효예요? 무효예요. 불리하잖아. 그런데 2023년에 IMF 또 터졌어. 감액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모두 지상권자 불리하고 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 학문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 판매 강조. 지상권자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야. 그런데 단 하나만 예외가 있어. 이 중에 임의 규정이 하나 있어. 임의 규정의 판매적 강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 특약은 유효하다. 뭐가 있느냐? 딱 하나예요. 나머지 다 판매적 강조이야. 지상권자 불리한 특약 다 무효가 돼. 근데 여기서 유입비라는 거 있어요. 유입비 상한 청구권. 이따 펴보면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에서는 필요비, 수선비, 수리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지 설정자 부담해 주는 게 아니야. 땅 주인, 건물 주인 부담하는 게 아니야. 물건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에서. 근데 유입비, 지상권자 남의 토지에 유입비를 집어넣었어요. 이 토지가 막 비만 오면 막 물이 고이고 막 난리 땅인데 배수구 같은 거 다 돈 들여 묻어갖고 물이 잘 빠진 땅을 만들었어. 그 공사 2천만 원 들어갔어. 유입비.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다음에 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청은 없지만 유입비 상한청은 있어요. 그런데 특약상 30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비용 상한 청구 안 하기를 한다. 란 특약이 있다면 이 비용 유입비 상한 청구는 없어지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 그러면 유입비 상한 청구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이 하나만은 특약으로 유입비 상한을 배제할 수 있어. 배제 특약 유효해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편면적, 강행규정. 하지만 유입비 상한 청구만은 임의규정. 특약이 있다면 유입비 상한 배제할 수 있다. 하나 나머지. 자, 이제 별표 칠게요. 313쪽에 의 및 성질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법정 상관 안 물으면 맨날 이런 거 물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니은번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1번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상권의 성질 중에서 지상권은 자, 니은번 보면요. 무슨 얘기하는 니은번에 지상권은 부정성, 옆에 적는 거예요.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부정성이 없다. 땅을 비롯한 지상권은 수반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수반성이 없다. 자, 보세요. 부정한다, 수반한다. 자,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 자, 이거 지상권이야 불러요. 땅을 쓰는 권리를 지상권. 왜 남의 땅 빌려서 건물을 졌어. 이걸 뭐라 불러요? 지상물. 지상권, 지상물. 그런데 땅을 빌려서 지상권과 의는 지상물은 이 두 가지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하지 않는다. 같이 하지 않아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 그래서 부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뭔가 보세요. 왜 지상물이 지상 설정했어. 30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 근데 건물 졌는데 1년 만에 불이 났어. 그런데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물론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도록 다시 건물 안 져. 지금 11년 지났어요. 그 땅에 가면 지상물 없어. 지상권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요. 남은 19년, 11년 지난 19년. 아무데나 져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지상물이 멸실했더라도 지상권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 얘기 잘 나오고. 수반성 없다는 얘기는요. 남의 땅을 쓰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불러요. 누가 지상권을 설정했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 설정돼 냈어. 3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얘가 건물 쳤어. 갑거야. 그런데 너에게 땅을 쓰는 권리, 지상권은 양도할게. 얘가 지금 3년 썼어. 남은 게 몇 년이야? 27년 남았어. 너한테 양도할게. 내가 내줬어. 어떻게 양도할 거야? 등기소 가서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줄게. 남은 기간이 2052년까지 20년 남았어. 그러니까 양도하되 지상물은 안 넘기기로 하자. 이건 내 거로 하기로 하자. 이건 안 넘기기로 하자. 둘 중에 하나만. 지상물, 지상권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이게 수반성 없다는 거야. 같이 움직이면 수반한다 그래야 되는 거야. 지상권, 지상권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는 가능하다. 이게 왜 특이하느냐? 이게 왜 특이한 거냐? 좀 이따가 우리가 지역권 배울 거야. 지역권은 요역적, 승역적, 운명을 같이 부정하고 수반해야 돼. 전세권 물건 가면요. 전세금과 전세권은 부정하고 수반 같이 움직여야 돼.
근데 지상권만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했죠? 디귿. 니을하고 적으세요. 니을. 옆에 하나 니을 적으세요. 디귿 옆에 니을. 빈 백지에. 지상 땅을 빌려 쓰는 건데, 니을. 다만 농경지는 지상 설정이 안 돼요. 농경지는 지상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보세요. 수목이라고 했잖아, 수목. 수목을 보이기 위해서 지상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법조문 279조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키에서 지상 설정할 수 있다 돼 있잖아, 법조문에. 207에서 말하는 수목은 어떤 수목만 지상권이 되는 거냐? 그럼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만 지상 대상이 되는 거지. 나무지만 경작, 이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지상 설정할 수 없어요. 너 땅 좀 빌려, 30년 빌려줘, 지상 설정해줘. 뭐 하게? 거기 사과나무 심게, 배나무 심게. 너 땅 좀 지상 설정해줘. 뭐? 뽕나무 심게, 뽕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는 뭐예요? 경작이잖아, 경작. 그건 지상 설정 안 돼. 뭐 안 돼요? 나무 길러 파는 거. 나무 길러서 파는 거. 식림. 이거만 되는 거야.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수원도 지상 설정할 수 있더라. 남의 땅 지상 설정해서 과수원해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농경지잖아. 이게 허용돼 버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땅 많이 산 다음에 응? 농민들한테 과수원하게 빌려주고 뭐하고 빌려주면서 치료받아, 치료. 그러니까 다 뭐 되는 거야? 소작농 되는 거야, 소작농.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의 땅을 가져. 농지는 지상권, 농지는 토전세권, 농지는 민법상 임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60년 만든 헌법 이론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농지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을지언정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 농경지는 지상권, 농경지는 민법상 토지 임대 대상이 안 돼요. 특별법인 농지법 같은 데 따라서만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허용해버리면 농경지를 빌려주고 지료받는단 말이야. 그럼 소작농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농경지는 지상 설정 안 된다. 그래서 과수나무 이런 거 지상 설정할 수 없다. 그 얘기.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313쪽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 밑줄.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건이다. 지상권에는 지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야. 지상권 요소가 아니에요. 정하면 내는 것이고, 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상이고. 따라서 지상권은 30년, 10원 땅 빌리면서 지료를 받을 거 유상, 무상은 논할 필요 없어. 정하면 내고, 정하지는 무상이고, 유상, 무상은 관계없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것이 뭐란다는 점이냐. 가령 땅을 빌려주더라도 임대차, 토지 임대차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 지료가 요소야.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지상권은 유상, 무상 관계 없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낼 게 없은 건 맨날 이렇게 단단하시네요. 법정 지상권만 젖혀버리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315쪽에 2번.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지상권 취득. 2번 봐보세요. 315쪽. 지상 취득. 제목. 그러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물건이. 지상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토지에 지상권의 물건 취득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경락자 나타나고 매매가 돼서 매수인이 나타나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30년 다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 이게 물건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근데 지상권 취득 잘 봐보세요. 전체 여기가 중요하다 봐요. 저는. 물론 지상권의 취득.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장 설치해서 30년, 15년간 쓸 수 있는 지상권 어떻게 취득되는가. 일단 크게는 전 3개가 있다 보는데 일단 2개 먼저 볼게요. 하나는 약정지상권이에요. 약정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남의 땅 빌려쓰는 사람이 만나서 당신 땅이 500평 나에게 30년간 제가 설정해 주기로 하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창고 지어서 3년 쓰기로 하자. 또는 식림, 향나무, 모과나무 이런 거 심어서 내가 나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정원. 이런 거 좀 나무 좀 판매하게 3년 빌려주면 내 지료는 1년에 1,000만 줄게. 응? 라고 땅 주인과 합의하고, 오케이, 합의하고,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이 두 가지 같이 성립하는 지상권을 약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합의 플러스 등기가 성립하는 거. 이 약정지상권이 이게. 그런데 우리 법조문은, 제가 우리 지상권의 법조문이
279조부터 209조가 12개 법조문이 있다고 했죠. 다 여기 가는 법조문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정상은 있어 없어요? 땅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면 30년 누가 빌려줘요? 45살 땅 빌려주면 몇 살에 받아야 돼? 75살. 명짤 보면 죽어. 그 전에 죽어. 또 집가상 높은 나라에서 3년 설정해주면 중간 30년 지상 설정된 땅을 제값받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들이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이거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줄 테니까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어서 30년간 마음 편하게 이용해. 합의를 해줘야지 있지 이게. 합의를 해줘야지. 약정지상권은 없어. 법정 다 여기 법정이야. 그런데 이번에 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법정지상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아도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의 토지를 당연히 30년간 왜 30년이란 말을 하냐. 목조 건물 이따 볼 거야. 목조 건물은 15년인데 대한민국 목조 건물이 없는 나라야.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요. 우리는 견고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시멘, 벽돌, 블록, 석조, 기와집, 연화조 다 이런 거지. 목조 건물은 거의 없어. 일단 30년이야.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합의와 등기하지 않아도. 그럼 이거는 사회생활 때 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건 있을 수가 있지. 땅 주인과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다음 같은 경우는 남의 토지지만 건물 져서 3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활용이 안 되고 이게 활용이 되는 거야. 오히려.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야. 땅은 갑의 땅인데 이후에 건물은 의리죠. 30년 쓸 수 있대. 30년간 조립할 수 있대. 그럼 대부분 뭐야 이게? 법정지상권이야 이게. 합의는 안 해주거든. 야, 30년 빌려준 땅을 사라 그러지. 30년 빌려주고 땅을 사라 그러지. 이게 이게 문제돼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여기 있느냐? 없어요. 12개 법조문 중에 법정상 규정이 한 조문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응? 합의하지 않아도, 땅 주인과 합의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남의 땅 쓸 수 있는 법정지상권은 오히려 305조. 전세권 설정된 거에 여기서 전세권에서 나오고 366조. 저당권에서 이 얘기 한번 나오지. 지상권에는 법정상 얘기 한 조문도 없어요. 응?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 그런데 또 지상권 또 있느냐?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가 많이 쓰이냐? 이건 없어. 정말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어 30년간 이상은 없고 현실적으로는요. 이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이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이 이게 널리 쓰여요. 자, 우리 교재 봐보세요. 320페이지 펴보세요. 아주 공부하시 편해 죽겠어. 아주 교과서가 다 제 눈에 익은 것들이라 남의 교과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신도가. 자, 보면 320페이지에 보충 보세요. 담보지상권. 이거 별표 2개 치세요. 이게 중요해. 오히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 한번 보는데 어느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 지상권 설정이 돼 있는 거 많이 볼까요? 못 볼까요? 등을 떼어봤더니 토지 등기 을구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돼 돼 있어. 그 지상권 등기 많이 볼까요? 못 볼까요? 많이 봐요. 근데 그 지상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권이 아니야.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어서 30년 가는 지상권이 아니야. 그 지상권 다 담보지상권이에요. 누가 잡은 지상권이에요? 저당 잡은 금융기관이. 나대지.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나대지를 농협에서 용지해주면서 저당 잡는데 저당 터주에 건물이 서버리면 이 다음에 골치가 아파 경매하려면 뭐 건물 철거가 어떻고 법정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 돈 갚을 때까지는 아무도 못 지게 하려고 잡는 지상권이야. 그러면 저당 잡은 금융기관이 저당 잡고 이어서 잡는 지상권은 건물 짓고 나무 심으려고 짓는 지상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지상권이야. 그 지상권은 30년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30년 안 가.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하는 거지. 30년 조립하는 지상권이 아니에요. 즉 금융기관이 나대지를 저당 잡으면서 저당장 토지 위에 내 돈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지게 만드는 그런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 담보지상권 30년 가는 지상권이 아니라 돈만 갚아버리면 소멸된 지상권이야. 그때 담보지상권은 뭐가 있느냐. 2번, 1번 봐보세요. 이걸 보는 거지. 정말 30년간 지상권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2번에 1번 봐보세요. 자, 밑줄.
이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돈 갚아버리면 돈 갚아서 만족으로 얻어 소멸한 경우에는 또는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정하여 소멸한다. 이 부정성이 있어.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지상권은 부정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지상물이 현존하잖아도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 30년 가는 거야. 존속해요. 하지만 담보지상권은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도 소멸하고 지상 함께 소멸한다. 피담보채권과 담보지상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부정성이 있다. 두 번째, 2번, 똥의 2번 밑줄이요. 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담보지상권은 목적 토지를 소유자가 또 3자가 뭐 저당 및 지상권 목적 토지 점유 사용했더라도 그 담보지상권자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반환을 담보지상권자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은행이 돈 3억 대출해주면서 2,000평짜리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근데 저당자 토지에 건물 창고 같은 거 져버리고 골치가 아프니까 이어서 지상권도 잡아놨어. 근데 그 토지를 막 사용해 누가. 토지 소유자 막 사용해. 원래 지상권 설정하면 지상권자만 사용하는 거잖아. 제3자한테 이 땅 주인이 뭐 또 임대 줘서 뭐 땅값 받아먹고 막 그래. 은행이 쫓아가서 등기 떼어봐. 내가 저당도 잡았지만 지상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담보지상권 잡은 저당권자가 사용료,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돈 갚을 때까지 이 토지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상권 뿐이지 토지에 사용 수익권 있는 지상권자가 아니야. 은행은. 따라서 그 사용 수익한 이익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요게 이 담보지상권 얘기가 최근 6년 본 시험에서 3번이나 물었어. 왜? 현실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지 정말로 30년간의 지상권은 없다도 과언이 아니야. 어? 법정당원 얘기는 이 다음에 볼 것이고 제가 심화로 요거만 좀 봐주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다 잡다해. 이렇게 아주 잡다해. 다시 315쪽 넘어가세요. 315쪽. 두 가지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의 전속기간 280에 있네요. 자, 아무리 짧아도 315쪽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아니 석조가 뭐예요? 석조? 돌집, 연화조가 뭐예요? 기와집, 석회조 뭐예요? 그러니까 민법 60년 1월이라 만든 민법이라 고전틱한 용어들이 나와. 집들 이런 집들이야. 지금 말로 하면요. 철근,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블록, 견관 건축물, 수목은 몇 년? 30년. 이후에 전후유예 건물. 전후유예 건물이 뭘까요? 앞에 날된 견관 건물이 아닌 건물. 목조 건물이야. 목조 건물을 보유해서 몇 년? 15년. 기타 공작물은 몇 년? 5년.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 정도 이 기간을 무조건 뭐 한다? 연장한다.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연장한다. 무조건. 그런데 30년 보장해줘야 돼요. 하나 예외가 있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단납식 문제들이야. 315 맨 밑에 2번 봐보세요. 2번 동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참 좋은 판례야. 남의 땅 빌려서 견관 건물 짓거나 수목을 심었을 때 몇 년 보장해줘라? 30년.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무조건 연장한다.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어. 보장이 있어. 그런데 2번 보세요. 이 최단 전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손을 목적으로 지상 설정하는 것을 대상하는 것이므로 밑줄 있었던 기존 건물의 사용 목적으로 하는 저 설정에는 이 최단의 적용이 없다. 이게 중요한. 그러면 어떤 적용이 있는 거냐? 남의 빈 토지를 빌려서 왜 아무것도 없어요? 빈 토지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공장을 설치하고 뭐 할 때는 30년, 예를 들면 목적 건물이면 15년, 5년의 최단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돼. 이게 근데 이미 있었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고를 졌어요. 우리 과수원 옆에 창고를 졌어. 과수원 옆에 과수 저온장소가 필요하잖아. 당연히 우리 땅이 졌어. 그 다음에 창고를 졌는데 나중에 측량했더니 이 과수원 옆에 붙어있는 창고가 진 창고가 얘네 땅이 아니라 을의 땅인 거야. 땅을 짓고 보니까 이 건물 짓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이거 막 뭐 냉장고 들여오고 난리가 났어. 땅값 얼마 안 되는데 야 내가 모르고 한 거다. 너도 알지? 그러니까 너 나에게 이양 친 거 여기다가 딱 더듬어 말고 10년만 제가 설정해줘. 내가 지료 1년에 300만씩 줄게.
그게 딱 10년만 쓰니까 10년 됐는데 철거시켜줄게. 그럼 쓰지 해왔어. 그래서 10년간 2032년까지 지상권 설정하기로 한다. 그럼 얘는 몇 년 써야 돼? 10년. 이건 얘가 다른 거야. 이미 있었던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정함은 정한 데까지지. 이것도 30년, 15년 가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떤 데 가는 거야? 나대지. 빈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할 때는 30년, 15년 보장해 주지만 이미 있었던 기존 건물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정함은 정한 데까지. 이때까지 최단기 정받는 거는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가다. 넘기시면 316쪽에 최장기간. 최장기간은 언제까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지상권은 영구무한. 영구무한도 가능하다. 최단기는 제한이 있지만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상권제 갱신청권, 매수청권 심화로 정해놓으세요. 잘 나오진 않아요. 심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너무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없어. 법정도 빼버리면. 그래서 쉬워요. 317페이지에 4번에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파트 있죠? 별표 2개 치세요. 어느 파트든 효력은 중요한 거야. 지상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효력은 항상 중요한 거야. 별표 2개. 자, 이 지상 효력에서 별표 2개 쳐놓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는 깊은 이론이 없어. 그냥 단답식이야. 다 단답식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가면서 교과서 밑줄 그시면 돼. 내가 내 이야기는 말로서 듣고요. 그래서 법정상권 빼버리면 나머지 다 단답식이야. 이렇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효력 얘기 보고 지역권 같은 거 분묘지권 다 볼 거예요.